오늘 지나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는 한 조금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많이 오셨는데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네. BOM 쌤이란데 다들 사업자분만 앉아 계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정말 쉽게 제가 뉴스킨의 스토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집중 안 하시고 졸고 계시면 긴장돼가지고 말이 더 빨라져요. 그리고 혹시 서울분 여기 계세요? 제가 사투리도 엄청 심해요. 그래서 말을 막 빨리 하고 사투리로 막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천천히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또 끝까지 한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작!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혹시 이 말에 동의 못하는 분이 계실까요? 네, 지금 오늘 현재는 똑같은 선택을 계속하면서 내일 조금 더 다른 미래가 나타날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만 열심히 산다면 미래에는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제가 마이스토리를 하겠지만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자영업을 할 때는 사실은 그냥 어떤 삶 이런 것보다 당장 현실에서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만 사실 봤던 것 같아요. 이런 드림리스트 이런 것조차 없었거든요.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네, 여기 모나코에 제가 초호화 펜트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혹시 분양가 얼마인 줄 아세요?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3,600원이래요. 하나로. 펜트하우스가 3,600원. 우리 평생 벌어볼 수 없는 돈이죠. 혹시 이런 차 갖고 싶으세요? 저 사실은 차에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냥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런 거 뜨더라고요. 이거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사실은 차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차인지도 사실 몰라요. 근데 그냥 얼마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얼마예요, 남자분들? 상상되세요? 123억이래요. 차 한 대 값이. 저희 집 몇 대가 남았죠. 그리고 이런 여행 하고 싶으시죠, 다들. 이런 예쁘게 맨날 식사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일까 한번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The average. 네, 방금 보셨죠? 저도 사실은 초호화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 그냥 여행 갈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저렇게 오래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제가 뉴스킨에 오니까 타입 5의 삶이 있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타입 1은 전문직들,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인, 대부분 이런 삶들을 살고 계시죠. 그리고 자영업자의 한 5% 정도는 1번일 것 같아요. 돈은 있지만 시간은 없는. 하지만 대부분 95%는 이 3번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업을 했을 때 진짜 열심히 했지만 결국 돈도 없고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전문직들이 나이가 들어서 타입 4의 삶을 사는데 결국에는 돈은 있지만 건강도 잃고 여행을 갈 수 없는, 왜냐면 건강을 잃었으니까 여행을 할 수 없고
친구도 주위에도 많이 없는 그런 삶을 다들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런 타입 5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도 지키면서 여행할 수 있고, 그리고 친구도 있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 살았을 때 하고 싶은 게 기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삶 다들 원하시죠? 네. 타입 5의 삶을 살 수 있는 도구가 혹시 내한테는 뉴스킨 말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있다고 하셔도 되는데 네. 있으면 그거 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많이는 안 살았는데 이제 거의 한 40은 살아가거든요. 근데 40 사는 동안 이런 도구를 한 번도 저는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뉴스킨이 왔을 때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타입 5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저는 20살 때 이 책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읽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두껍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경제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앞 몇 장을 읽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됐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계속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에 와서 이 책을 새롭게 읽었을 때, 아, 내가 많이 똑똑해졌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내용들이 읽어지고 이해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책의 주요 핵심 내용은 이 한 장의 표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금 흐름의 사사분면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의 직장들을 여기 4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 전문직,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4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든 직업군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E와 S 사분면의 사람들이 95%이고 B와 I의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5%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해가 됐어요. 당연하지, 내 주위에 사업가도 별로 없고 투자가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돈이 왼쪽 사분면에는 5%밖에 없고 오른쪽 사분면에 95%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이렇게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는 타입 5의 삶을 살 수 절대 없었던 거네. 근데 난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지? 저는 강의를 듣고 처음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되게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 사분면에서 열심히 먼저 이제 삶을 시작했거든요. 중국에서도 사실 제가 중국어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어과를 나온다고 해서 다 중국어를 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조금 더 배워보겠다는 의지로 취직을 중국 신천에 있는 곳에 있고 거기에서 한 1년 8개월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중국어도 조금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왔을 때 제가 재취업했던 곳이 여기 중국인증기술원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중국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강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중국 인증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능통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컨설팅에서 대신해서 받아주는 인증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7년 정도 가장까지 일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제가 진짜 처음에 입사했을 때 총무과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어를 그냥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총무과도 중국어를 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서류가 다 중국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무과로 들어가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회계일도 하게 되고 인사일도 하게 되고 하나하나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보고 이런 프로그램도 관리하라고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저보고 중국 인증팀에 가서 또 일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진짜 당당하건데 사장님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바쁠 때는 아침 8시에 출근하고 늦게는 10시까지 퇴근하고 이런 삶들을 살았고 항상 얘기했거든요. 친구들한테. 나 진짜 사장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사장님이 거기에 따른 약간 인정을 해주긴 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갔을 때 연봉과 제가 7년 후에 연봉이 3배가 올랐고 그러면 사실 많이 오른 거 맞죠? 근데 기본급이 오른 게 아니라 제가 내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를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냥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다가온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3배를 더 받아도 내가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할 거라도 나 사장님보다 열심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보다 더 많은 페이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의 페이를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저 혼자 인사하고 회계하고 다 있으니까 10명 있는 회사였는데 그 안에서 제가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도 저는 많이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월급보다 좀 더 많은 걸 받고 싶은데 근데 우리 사장님 월급보다는 내가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옷가게였거든요. 옷가게 자영업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아, 일한 만큼 주니까. 네. 근데 가게 왜 옷가게를 선택했을까요? 여자분들 대부분들 뭔가 내가 자영업을 해야겠다는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뭐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좋아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이 옷가게, 신발가게, 아니면 애기옷, 뭐 액세서리 가게 이런 걸 하시잖아요. 저도 물론 옷을 좋아하긴 했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그냥 옷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남포동에 있는 저희 집 근처가 이제 남포동이거든요. 그래서 남포동에 있는 옷가게에 취직을 해서 배워서 제 옷가게를 차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 옷가게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내가 사장이니까 더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진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저 혼자 10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365일.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 12시간을 혼자 이 좁은 공간 안에서 했어야 됐다는 게 일단은 제일 먼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됐거든요. 남포동의 옷가게가. 근데 10년보다 더 됐죠. 한 12년 전에 이 요만한 옷가게의 월세가 12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들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진짜 이게 나는 좀 더 잘 살고, 근데 그때 당시에 몰랐던 게 있었어요. 이 조그만한 가게에서 볼 수 있는 옷에 팔 수 있는 이 재고가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와 이거 생각을 그다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싶은 욕심에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때가 26, 7살 때였으니까 어땠을까요? 제가 돈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 일을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7년 다녔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그만두고 이 옷가게를 하고 다시 그 직장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그만큼 돈을 모아놓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은행에서 나왔으면 다행인데 저희 엄마 포켓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 제가 많은 돈을 다시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뉴스킨 사업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이 자영업도 결국에는 여러 번 망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생각 들었던 게 뭐였냐면, 결국 내가 여기서 3년이고 5년이고 버틸 자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골 손님도 생기고 어떤 유도리가 생겨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자영업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시 안정적인 곳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침 다행히도 저희 그 원래 이전 직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사장님처럼 열심히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고 있는 걸 아시고 사장님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이제 노예 계약서를 써야 돼. 무조건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는 네 라고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B와 I 사분면으로 넘어갈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만 그냥 열심히 맴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에서 결국에는 그러면 B 사분면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답을 딱 여기에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그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대신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혼자만 하는 조그마한 가게였고, 어떤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었잖아요. 사업 시스템은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삼성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들 못하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죠.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와 같은 것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돈도 없으시죠. 세 번째는 있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대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거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군가한테 전달하는데 그 방법에 이렇게 3가지가 있대요. 점포 판매 다들 아시죠? 가게 들어가서 사는 거 너무 쉬워요. 두 번째는 직접 판매 또는 방문 판매가 있다는 거예요. 보험이나 코웨이 정수기나 이런 거 전부 다 담긴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직접 판매 또는 방문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우리 귤 같은 거 제주도에서 직접 이렇게 사 드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보험하다 그만뒀을 때 그 모든 고객들이 내게 아니고 회사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써보고 좋은 거 너도 써봐 라고
유통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도 써보니까 좋네? 그럼 너도 써봐 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스스로 좋은 소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써보고 좋은 걸 얘기해야지 나는 쓰지도 않으면서 나는 뉴스킨 안 쓰는데 네 뉴스킨 한번 써봐.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써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그렇게 해서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인데 진짜 대박은 이게 다 내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중에 뉴스킨 사업을 그만두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해서 못하거나 내가 뭔가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이것들을 모두 다 내 자산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기본 어떤 얘가 뭐냐면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뉴스킨의 이 내 자산들이 내가 죽으면 내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걸 이제 알았는데 저는 저한테 뉴스킨이 어떻게 찾아왔냐면 되게 좀 우연한 순간에 찾아왔거든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그때는 제가 아기를 키우고 있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저를 돌아보지 못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피부가 막 다 무너져 내려 있고 진짜 되게 막 찌들려서 친구들 이렇게 만나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전부 다 반짝반짝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분명히 육아를 하고 일을 하는 애도 있었고 그냥 육아만 하는 애도 있었지만 다 반짝반짝한 거예요. 나는 왜 이래를 돌아봤어요. 그때 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봤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딱 제 거울을 보니까 되게 좀 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내 피부 한번 바꿔봐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생각했던 게 첫 번째가 피부과에 갈까? 근데 그거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네라고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 교회 동생이었던 혜련 사장님께서 맨날 카스에 뭔가 정보를 올렸던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뭔가 좀 성분은 좋은 것 같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 혜련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었죠. 혜련 집사님의 피부가 좋아졌네였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 그래도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그래서 나 이 화장품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상했어요. 왜 내한테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아라고 하지?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근데 뭐 자꾸 와가지고 체험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가서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받았을 것이고 안 받아보신 분들은 그냥 우리 제품을 체험하고 뉴스킨의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을 설명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걸 딱 듣고 나서 제가 이 말을 들었어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래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하나도 없는 화장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딱 듣자마자 이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데모를 다 받고 그때 이제 결제도 바로 했거든요. 가입해가지고 바로 결제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나 내일 아침에 뭐 바르지 생각을 했어요. 나 오늘은 당장 했잖아요. 얼굴에 발랐잖아요. 바르고 이제 집에 가서 안 씻으면 되는데 내일 이 제품이 온대야. 근데 내가 오기 전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뭐 바를까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를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화장품을 내가 계속해서 매니아가 돼서 쓰고 발랐더니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데몬스트레이션 받았을 때 혜란 사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언니 매일 팩해서 피부가 좋아져서 좋아지면 언니 나한테 10명만 소개해주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저같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제가 뭔가 6%에 꽂혀서 5%에 꽂혀서 누군가를 소개한 게 아니라 그냥 언니 나 10명만 소개시켜줘 나 좀 도와줘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때부터 매일 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이 나한테 딱 오는 순간 그때 올인원 패키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는 지금 모든 팩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동안방에서 시키는 대로 팩을 했어요. 하지만 올리진 않았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런 건 안 해봤으니까. 그냥 내 혼자 스스로 매일 팩을 했는데 일주일이 딱 지났거든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저한테 피부 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조금 촉촉해졌대요. 근데 어떤 화장품을 쓰시고 일주일 만에 내가 열심히 썼는데 피부 톤이 달라지고 촉촉해진 경우 있으세요? 저는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저는 평생을 여드름을 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여학년 때부터 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시집가면 없어질 거였는데 시집가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여드름을 달고 살았고 그래서 모공 크기가 항상 넓어져 있었고 하지만 속건조였거든요. 근데 딱 CB를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입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소비자가 계시다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제품을 전달하다 보면 이거 내한테 안 맞아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대로 쓰지 않았거나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거나 세 번째는 뭐냐면 내 피부가 원래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발랐으니까 이게 어떠한 트러블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품을 계속 쓰시다 보면 다시 좋은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그게 저는 그거를 직접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3주가 지나서 혜란 사장님이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180도를 쓰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3주가 지나고 180도로 써보라 해서 또 샀어요. 그렇게 해서 180도를 썼는데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일주일 만에 피부에 강이 나면서 피부 결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냥 뉴스킨의 제품에 그냥 이거는 평생 써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옷가게 있을 때요. 혹시 불 잠깐 꺼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26살 때거든요. 부끄럽지만 나중에 또 비포가 나올 거긴 한데 이렇게 26살 때인데 지금 제가 아까 에이지락군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썼을 때 그냥 어떤 앱깔도 물론 좀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보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평생 고민이 뭐였냐면 여드름도 여드름인데 여기에 불룩한 주름 있잖아요. 이게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방 재배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에이지락군을 3년반 쓰고 이게 진짜 좋아졌거든요. 물론 약간 좀 피곤하거나 이렇게 하면 살짝 또 올라오긴 한데 제가 만족할 만큼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TR90을 한 건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저는 평생 뚱뚱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항상 말랐었는데 제가 아기를 놓고부터 그때부터 이제 찐 살이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한테 뚱뚱하다 소리는 안 들어보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저랬을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얼굴은 바짝거리죠. 뉴스캔 했을 때라는 거예요. 뉴스캔을 하고 있는데 이게 뚱뚱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파나맥스를 통해서 대부분 TR90을 통해서 이렇게 몸이 예뻐지고 젊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좀 많이 생각드는 게 피부도 물론 어떠한 제품을 바르면서 좋아지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제가 유스스펜을 원래 먹었긴 한데 요즘 빠지지 않고 먹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지켜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조금 더 느껴지는 거예요. 나 진짜 젊어지고 있네. 스스로 만족감이 드는 거 잘 없으시죠? 근데 이게 진짜 강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도 이분한테 들었거든요. 사장님 제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1년 사이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라면 어떠세요? 입소문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 뒤에 그 뉴트리올이 있었거든요. 뉴트리올 진짜 인상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올리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검색해서 잘렸어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저희 오빠가 이 앞에 탈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트리올 샴푸를 권했는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세트를 줬거든요. 써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3년 반 사업하는 동안 제품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써보고 미용실에 갔는데 한 달 만에 이게 뭐가 튼튼해서 더랬대요. 뭔가 더 많이 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한 70만 원씩 구매하셨어요. 이 갈바니가 전부 다. 근데 그분이 대박인 게 한 달 만에 자기가 저한테 비포 애프터를 딱 해서 보이시는데 여기 옆머리가 없는 여자분이셨거든요. 30대부터 탈모셨는데 여기 옆머리가 진짜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45밖에 안 되셨는데 여기 머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사진으로 왔는데 이것들이 다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뉴트리올이 진짜 좋구나. 진짜 이 정도면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트너 사람들이 뉴트리올이 전달했는데 진짜 많이 없으신 분이 있죠. 나을까요? 하면 무조건 난다. 무조건 전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뉴트리올도 좋으니까 많이 전달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제가 써보고 좋은 거를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나눔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제가 관리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하고 계시는 동안방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뉴스킨을 투잡으로 만나서 추가소득 벌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돈을 벌고 있었지만 회사에서 이 제품을 계속 많이 쓰려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쓰고 싶은 게 많아서. 그리고 항상 둘이서 벌고 있지만 혹시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마이너스 50만 원이에요.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하는 거 없는데 항상 마이너스 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만 내가 투잡으로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한 번씩 세미나도 와서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되었냐면 나는 뉴스킨이라는 도구로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나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도구로 1000만 원도 벌고 있고 저분은 1억도 벌고 계신 애가 제 눈에 어느 순간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찾았던 도구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 끝에 이제 전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벨로시티 보상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써보고 좋았던 사람들을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하면 그날 바로 저한테 6%가 들어와요. 정말 좋잖아요. 혹시 맛집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맛집에서 뭐 주는 거 있어요? 없죠. 커피를 마셨는데 뭐 주는 거 있어요? 없죠. 우리 맨날 스벅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저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써보고 좋은 거를 단지 전달했을 뿐인데 전 6%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같이 조금 열심히 전달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더니 30명의 고객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대리점이라고 되고, 대리점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대리점이라는 게 되고, 그리고 그거는 주간 보상으로 저한테 5에서 40%를 줘요. 근데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영업을 해봤었잖아요. 그런데 마진율이 이렇게 없어요. 어떤 곳에서 내가 마진율이 20%에서 40%가 된다는 건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월세 120만 원 내야 되고. 그런데 옷이 이렇게 떼우면 10,000원에 떼우면 한 20,000원에 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도 못 팔거든요. 2배가 안 돼요. 왜냐면 다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이 마진율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추가 소득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진짜 괜찮잖아요. 나는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소문 좀 더 적극적으로 낸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리드 보상에서 저는 또 다시 한번 팍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내 삶을 내가 바꿔줄 도구가 되겠네라는 생각했거든요. 이 리드 보상은 뭐냐면 아까 저같이 30명이 있는 대리점들을 나도 괜찮으니까 친구 보고 너도 해봐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5%의 매출을 6단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다단계로 받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다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단계에 대한 안 좋은 이렇게 인식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남편이 제일 처음에 사업한다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좋다 했을까요? 지금은 저기 앉아서 저렇게 영상을 맨날 찍고 계시지만 제가 들어오면 저기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앉아요. 근데 안 쳐다봐요. 들어왔는지 맞는지 아예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 프랜차이즈 보상에 꽂혀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편 먼저 리크루팅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누구를 리크루팅해라는 생각으로 남편은 딱 세미나에 이게 한 달 중에 근데 하정재 사장님 세미나 투잡이 있었거든요. 나 이거 한 번만 딱 들어봐주고 아니면 안 들어도 돼. 그리고 이 사업이 이상하면 나 안 할게요.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한 달 쫄라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저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제대로 이 보상에 꽂히고 그걸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내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근데 누군가는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이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으로부터 6단계까지 도와주고 그 5%를 받거든요. 근데 나중에 후원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도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처음 들어보고 나 이처럼 열심히 못하겠어. 그러면 그냥 써보고 조심히 소개만 하셔도 돼요. 그걸로 애들 학원 비며 이런 거 보내셔도 되잖아요. 근데 나 조금 적극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인생을 바꾸고 싶어. 이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유식회는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해요? 좋은 거를 써보고 좋은 추천하면 되는데. 그래서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씩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들으니까 최고의 커미션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최근 자료긴 한데 이렇게 매달 그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인데 판매원만 이렇게 포함한 거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당을 받아간 사람만 포함해서 평균이 한 22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다른 타사도 당연히 들어갔겠죠. 큰 A는 한 얼마 정도인 줄 아세요?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찾아서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한 80만 원 정도 돼요. 작은 A는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작은 A 다 아시죠? 한 9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진짜 많이 받는 거 맞죠? 근데 그 전에 18년도 공개, 17년도는 더 많았어요. 300만 원이에요. 근데 벨로시티가 되면서 이게 받아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낮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최고의 커미션을 주고 있는 회사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5A1 지금은 저희가 DMB라는 이런 신용평가 기관에서 탈퇴를 했지만 예전의 자료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예전 자료긴 하지만 되게 이게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DMB라는 곳은 미국의 신용조사 전문 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5A1이라는 등급을 받았는데 5A1은 여기에서 보시듯이 자산이
타입의 요원은 저 얼마예요? 계산도 안 돼요. 저 정도에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도산 내가 망할 확률 1년 안에 5년 이내에 망할 확률이 1% 미만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당장 경쟁이 일어나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면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너지면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자산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봤을 때 뉴스키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뉴스키 하지 마라 얘기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와 같은 회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좋은 회사라는 거. 근데 이런 회사와 동등하게 신용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는 나가면 옆에 집 엄마들은 하지 말라. 잘 모르는 우리 엄마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탄탄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꽂혔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뉴스캐를 하기 전에도 제 포켓에 조금만 돈 있으면 누군가를 어떻게 도와주지를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꽂혔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누적이래요. 2004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누적해서 40억을 풀어낸대요.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사장님이 기부를 하잖아요. 언제 기부해요? 연말에 해요. 세금 때문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저희 회사 사장님이 유니세프 스태프에 기부를 하래요. 꼭 연말만 되면 그렇게요. 딱 계산해보고 얼마치 기부해. 근데 겉으로는 좋은 차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 회사는 한 번이 아니라 누적해서 이렇게 40억을 기부하고 있고, 근데 더 대박은 그것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이거 다 더하면 40억이거든요. 40억을 어디에 썼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보시면 포스포구 투원회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 단체는 뭐냐면 저희 뉴스킨 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이렇게 좋은 일에 기부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1% 저희 월급의 1%를 이렇게 떼가서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직 안 하고 계시면 좋은 일에 다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에 그냥 묵묵하게 좋은 일을 해왔더니 이렇게 3년 연속 어떻게 외부 기관에서 잘했다라고 표창을 주는,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떠들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때요? 나 조금만 좋은 일 하면 막 떠들잖아요. 이때까지 떠들고 있지 않았는데 그냥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너희들 이때까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었네 하고 17년, 18년, 19년도에 이렇게 중상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정직하고 어떤 신뢰 있는 기업인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바이타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 있는 애들이 있으면 말라리 아이들이거든요. 그 대부분 우리 생각하면 아프리카 애들이 어때요? 이렇게 쫙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보이고 되게 불쌍해 보이죠. 근데 얘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되게 건강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 바이타민이 어떤 거냐면 애들이 한 달 식량이거든요. 꿀꿀이 죽처럼 이렇게 끓여서 애들이 먹는 식량인데, 근데 이게 구호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영양이 다 채워지는 영양식단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구호식단이었으면 애들이 진짜 먹고 어때요? 진짜 이 풀칠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애들이 막 말라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양가가 제대로 채워진 파나넥스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이런 식품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얘뿐만 아니라 사진에 나온 애들, 그리고 많은 아이들 사진을 보면 전부 다 건강해 보이거든요. 그게 이런 기술을 이용한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주면 어때요? 그냥 주면 애들이 삶의 의욕도 없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와서 배워야지 저거를 받을 수 있는 티켓을 줘요. 그럼 그 티켓을 가지고 얘를 교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교육시켜주면 어떨까요? 얘네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농사도 가르쳐주고 글자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라위에 이제 굶어 죽는 애들이 없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주위의 국가들이 우리도 좀 도와줘라고 뉴스키는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 지구를 생각하는 기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또 한 번 감동받았죠. 네. 그래서 저희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이, 올해부터 나올 제품들이 재활용 제품들로 나오고, 그리고 이미 패키지를 루미스파나 갈바닉 같은 거는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줄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거 조금 줄인다고 뭐 돼?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은 나무들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밖에서는 어때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까 사업을 하고 알아보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뉴스키는 이 가치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적혀있거든요. 뉴스키 가치 한번 다 같이 조금 잠옷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윤리, 정직, 혁신, 긍정, 배려, 그리고 성의의 힘을 추구합니다. 네, 저는 3년 반 일하면서 이 문구가 정확하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진짜 이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네. 를 저는 깨달았거든요. 혹시 밖에서 일하시면서 진짜 우리 회사가 너무 좋고 우리 회사가 진짜 정직하고 우리 회사가 진짜 긍정적이고 혁신하고 이런 기업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물론 큰 기업에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제 그런 경우 누군가를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 있는 기업은 왜냐하면 이윤을 추구하니까. 하지만 우리 회사의 사명은 선의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곳에서 진짜 1년만 사업해보시면 이 뉴스킨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결심했어요. 전업을 해야겠다. 사실은 처음에 조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벌고 있는 돈을 다 내려놓고 전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업을 했는데 두 번째 이렇게 남편이 스스로 전업한다는 때는 말리고 싶었어요. 왜 아직 멀었는데 조금 이따 하지.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두려운 감정이라는 건 다 왔던 것 같아요. 모두에게나 누군가 처음 시도하는 건 다 두려워요. 하지만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진짜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위험해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위험한 게 내가 ES 사부면에서 안정해 보이지만 그 안정을 안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희망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본인이 안정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뭔가 다른 거 못하니까 이게 나중에 내 삶을 바꿔줄 거라 생각할 때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 왼쪽 사부면이 진짜 안정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오른쪽 사부면으로 넘어가는 게 겉으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한테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 사부면으로 넘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단순한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것보다 비슷하게요. 다들 다이어트 해보셨죠? 어때요? 그 단순한 습관 하나, 식습관 바꾸는 것도 우리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둬요. 스스로 단기적으로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겉에서 나 빨리 1,000만 원 벌고 싶어, 1억 벌고 싶어, 단기간에 이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나가는 거거든요. 단기간에 물론 성공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서 장기간으로 내가 개인적인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이전에 뉴스킨 말고 앞에서 그런 노력 해보신 적 있으시죠? 되시던가요? 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혼자 무엇인가 습관을 바꾸는 건 진짜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팀에서 같이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6시 전에 일어나 보려고 혼자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는 이거 하기 전에 해봤었어요. 나도 6시 전에 일어나야지 라는 생각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혼자 하니까. 근데 지금 저희 5시 반 기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되더라고요. 팀에서 같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함께 할 때 되는 거거든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에는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영적 한마디로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이 쉽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가 지불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혼자 하면은 절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되는 거거든요. 저는 MCM 안에서 예수유 안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막 약간 문화가 이상한 거예요. 다들 가족처럼 하고 다 예쁘다 하고 좋다 하고. 근데 그것들이 팀워크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문화가 되는 이것들을 저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상했던 거예요. 다 그냥 무조건 예쁘다 하고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나서 내 얘기하라 하고 왜 이러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팀 안에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가 나에 의해 상사고 이랬을 때 제가
누군가를 내가 진짜 존경하고 저 사람 같이 살아야 되고 저 사람 따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제 스폰서 사장님들이신데 제 스폰서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 진짜 따라하고 싶다. 저분들 진짜 존경한다. 저분들 진짜 사랑한다. 이런 생각 다들 하고 계시죠?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막 밖에서 사장님 오셨는데 달려가가지고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우리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는 진짜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같이 사진도 찍고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걸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함께 존경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성공 법칙에 따라서 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탈했을 때 그 길을 바로 잡아서 우리가 진짜 빨리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저희 회사 창립자이신 분들이 맨날 하시는 소리가 있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좋으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좋은 사람이다. 죄송해요, 뜬금없이. 혹시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다들 잡으시는 것 같아서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여기에 조금 제 생각과 비슷한 영상이 있길래 제가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뭘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진실이야. 아주 쉬운 얘기부터 해볼까? 이런 말들 요즘 진짜 많이 하지. 어린애들 특히 뒷글자들 안 써도 다 알지? 너희 앞에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나는 쓸까 안 쓸까? 나 솔직히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솔직히? 안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은데. 조금 쓸 것 같아? 비슷하게 쓸. 피디님도 모를 때 비슷. 나도 옛날엔 썼었어. 사석에서 술을 먹고 재밌게 얘기도 하고 막 농담도 하고 이럴 때 썼었어. 근데 한 10년? 그때부터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그 다음부터 나는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안 써. 이 말을 정리하면 뭐냐면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항상 그래. 야, 너 연애해달라면 말 조심해야 돼. 행동 조심해야 돼. 아니야. JYP에서는 조심하면 안 돼. 걸려 언젠가.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지? 네. 그래서 그동안 안 썼다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 그러나 그동안 썼더라도 오늘부터 꼭 안 썼으면 좋겠어.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성실이야. 너희는 지금 하려는 게 퍼포먼스까지 함께하는 가수잖아, 그지? 네. 그럼 꼭 매일 해야 될 것만 보자. 체조해야 되지, 스트레칭 매일 해야 돼, 운동해야 되지, 춤 연습해야 되지, 노래 연습해야 되지.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귀엽죠. 그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거네. 이거를 매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있냐? 있어. 잘 돼. 잘 되는 사람 많아. 왜? 재능이 타고난 사람도 있어. 내 때는 없었겠니? 있었겠지? 술 먹고 맨날 취해가지고 클럽 다니고 담배 피고 이런데 노래 또 너무 잘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음행인가? 짧게 보면 이거 하고 안 하고 크게 차이 안 나. 길게 보면 차이 나.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자세가. 자, 세 번째. 이 겸손은 말이야. 마음 속에 겸손해야 돼. 너희 차 운전해 주시는 분, 너희 돈 빌어주는 언니,
이런 분한테 행동으로 잘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고마워야 돼 진짜. 왜? 너희가 부족하다는 걸 너희가 알수록 고맙잖아. 겸손은 너희에게 보험 같은 거야. 겸손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살다 보면 위기가 와 안 와? 맞아. 이 위기 때 주변 사람 도움이 필요해. 혼자서도 위기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근데 성공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점점 없어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찾다 보니까 JYP에서 가수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 좋은 사람,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좋은 사람 맞으시죠?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부신이 있다면 옆에 초대자분이 분명히 이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하자고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세 가지 중에 다 좋지만 진짜 1번이 좋은 사람의 진짜 기본인 것 같아요. 내가 정직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아까 뉴스킨의 가치는 아까 보셨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들과 연결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지만 첫 번째 나 자신을 도울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게 끝이거든요. 나 자신을 돕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렇게 저는 지금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또 조금 더 예전보다는 예뻐진 모습으로 서 있지만 저도 되게 모가 망인한 사람이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다, 배려가 많다, 착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뉴스킨을 알아서 철저하게 깨달았거든요. 저 안에 진짜 가시가 많네. 누군가를 대할 때 진짜 내가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었네를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내면이 분명히 외적으로는 제품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나를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겉 외모도 있지만 나의 이 마음이 진짜 좋아진다는 거, 그게 이 내적인 성장을 한다는 게 그게 뉴스킨이 나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뻐지기도 했지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거. 밖에서는 성장할 필요 없잖아요. 그 일만 잘하면 되는데 여기 안에서 바운더리에서 내가 조금 건강하게 살면 되는 데였는데 여기서는 누군가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켜내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나인 우리 가족들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5살 때, 저때 좀 귀여웠어요. 살이 덜 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좀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애 3명 키우는 거랑 똑같이 먹거든요. 왜냐면 저보다 훨씬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저 사진을 택했는데 저렇게 아이가 저는 예전에 사실은 꿈을 꿀 수가 없었지만 집안 환경 때문에 근데 꿈을 사실은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아이는 진짜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고 그 꿈을 얘기했을 때 내가 하지 마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해봐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뉴스킨 하라고 하면 안 한대요. 그러면 애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럼 못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엄마면 뉴스킨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얘가 뭔가 나에게 꿈을 얘기하고 했을 때 너 그거 안 돼, 못해라고 말할 수 없는 엄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의 꿈을 지켜주고 싶고 저희 남편인데 그렇게 반대하는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많이 싸웠어요. 사업 초반에. 왜냐하면 성향이 완전 달라요. A형과 B형이긴 한데 그런 것도 다르긴 하지만 살아온 뭔가 배경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같이 사업하면서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막 겉으로 막 표 안 내고 싶은데 오면 다 알고 있고 먼저 파트너는 다 알고 있고 진짜 많이 싸웠었는데 이런 것들을 맞춰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남편의 꿈이 있어요. 남편의 꿈 본인이 알라 기억날란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의 꿈이 뭐냐면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뉴스킨을 통해서 그 돈을 벌어서 남편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저희 엄마거든요. 제가 아까 그냥 그렇게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365일 동안 일하셨거든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당을 버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일당이 너무 크셨던 거예요. 엄마한테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올해 70이시거든요. 남은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질병밖에 없어요. 멀쩡한 데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저희 오빠가 올해 칠순이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칠순이니까 같이 해외여행 가세요. 근데 저는 올해가 너무 바쁜 거예요. 제 계획 안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려면. 그래서 오빠가 진짜 올해 너무 바쁜데 다음에 가면 안 되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국내 여행 가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해외여행 가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이제 언제 못 엄마 다리가 안 좋대. 엄마 이제 언제 못 걸으실지도 모르는데 니 그렇게 얘기해야겠다.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눈물이 탁 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 엄마 잘 되게 해주려고 나중에 엄마한테 해주려고 우리 가족에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일단 문제였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반성하며 일단 티켓팅을 했거든요. 스파사한테 얘기하는데 티켓팅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엄마가 평생을 365일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의 졸업식이며 입학식은 당연히 안 오셨겠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예전에는 되게 아픔으로 남아있었거든요. 왜냐면 안 가보셨죠? 혼자 갔을 때 그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는 물려주지 않고 지금은 이해가 되죠. 엄마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진짜 우리한테 오빠랑 저랑은 그렇게 엄마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학자금을 받아보진 않았거든요. 그만큼 엄마가 그냥 아빠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엄마의 꿈을 내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하실 때 많이 함께 여행하고 함께 해드릴 수 있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고, 울렁한 건 아닌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 함께 하자고 해놓고 진짜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 이 사람들과 성장하기 위해서 나도 성장하고 이들을 도울 때 결국에는 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파트너들도 함께 하자고 돕지만 이렇게 이웃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처음 사업하면서 대리점 될 때부터 지금까지 파마넥스를 기부하고 있어요. 파마넥스가 아니라 바이타민을 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대리점 한 포, 그다음 올라가면 두 포, 이렇게 핀 업 할 때마다 한 포씩 내가 늘려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지켜오고 있는데 이제 연말에 저희가 회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전 사장님 이런 말씀 하신 적 있거든요. 파마넥스 기부 받으면서 생일 선물 대신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는데 같이 함께 해줘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더 대박은 이분은 스스로 세포를 기부하셨어요. 저는 그냥 하루에 한 달에 2달 동안 한 포씩만 기부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세포를 산 거예요. 그래서 2달을 세포를 기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근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알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거지, 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꼭 나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나는 당연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도왔을 때 이 아이의 한 달을 살 수 있는 식량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밖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기부했을 때 3만 원, 3만 5천 원 기부했을 때 그게 100% 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바이타민은 온전히 우리가 100% 지출한 그 금액이 그대로 저 아이들한테 가거든요. 그러한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사실은 제가 PPT를 10장이나 더 넣었어요. 왜냐면 저번에도 제가 1시간을 안 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엄청 얘기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되게 빠른 속도로 했나봐요. 그래서 거의 1시간이 이제 되어가는데 1986년에 뉴욕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신기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그 대회가 마라톤이 혹시 몇 킬로인지 다들 아시죠? 41.19. 그게 한 세계 기록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 만에 들어오는 줄 아세요? 대략 2시간 남짓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100m당 17초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라톤 대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다 들어오면 이게 끝나잖아요. 근데 3일 뒤에, 4일 뒤에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보브 윌랜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저분은 베트남 참전 용사였대요. 그래서 저렇게 다리를 잃었는데 자기가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 만에 들어온 줄 아세요? 7일 만에 들어왔네요. 저 몸으로 7일 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가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작은 다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떠한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목표가 뭐였을까요? 1등이요. 세계 신기록이었을까요? 아니죠. 완주하는 거죠. 근데 결승점에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내가 백만장자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목표는 뭔가요? 백만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보다 내가 꼭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저분처럼 달리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백만장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느 곳에서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끝만 찾느냐가 중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내년 이맘때 되면 또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사업이 되는 거라면 한번 끝까지 내가 뉴스킨의 가치를 제대로 봤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꼭 백만장자가 다 되셔서 이기 있는 제가 다 눈으로 스캔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백만장자 배지를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볼게요. 꿈에 들던 비행학교로 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평생 이루어서 꿈을 이루어 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한 거 꿈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꿈을 이루는 것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실제 그 현장에서 그 도전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같이 매일같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기가 너무 제가 부족하니까 주말마다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저와만 비교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비행은 저는 잘할 줄 알았는데요. 이 3차원에서 비행한다는 건 다른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말도 탔었고요. 자동차로 횡단도 했었고 뭐 자전거로 탔고. 근데 완전히 깨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가 왜 이 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조종사예요. 그리고 저를 보기 위해서 3시간의 비행기를 본인이 끌고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부터 첫눈에 반한 사랑을 하게 되었고요. 꿈을 찾으러 왔는데요. 저는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선택의 길을 만든다입니다. 사실 길이라는 게 많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제가 꿈을 꿔봤는데도 꿈속에서 들어왔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근데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하면 길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길이 안 생기면요, 어떤지 아세요? 절실함과 절박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도전하고 싶어져요. 만약에 도전하지 못하면요,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옛날 같으면은 옛날 세바시 처음 할 때는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전을 하고 끝나고 나서 느낀 게 인생은 절대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뤄야 되니까. 바꿔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한마디 외치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따라해 줄 수 있어요? 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선택은 길을 만든다. 오늘 강연이 끝나고 현실적인 조건을 다 내려놓고 꿈에 대해 정말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간절한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에 들죠? 다들 이거를 따라 하시던데 다른 데서 가니까 따라 하시네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선택을 하고 선택은 네, 길을 만든다. 네, 지금까지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여쭤봤었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지금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앞에서 말했던 타입5의 삶을 살고 싶으신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밖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해요. 나 그런 삶 살지 않아도 돼요. 나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 갈래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뉴스킨 사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진짜로 이런 타입의 삶을 살고 싶으신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누군 줄 아시죠?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학을 그만두었던 결정은 당시엔 참 무서웠지만 돌이켜보았을 때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사업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딱 한 가지만 먼저 해보시면 돼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엑스트라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주체적인 주인공의 삶을 사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든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지금까지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들만 가득한 삶이었다면 바로 지금부터 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내 삶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밖에서 다 회사 좋은 거 알겠고 제품 좋은 거 알겠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저는 뉴스킨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한번 이 사업의 동부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업을 결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진짜 이게 가치가 있는 삶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뉴스킨 하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뉴스킨이 너무 좋거든요. 이런 뉴스킨을 꼭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꼭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